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으로 돌파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보단 약반등으로 상방을 잡아주려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영상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172만 원 선이죠. 이 선이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보단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힘을 모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단기 상승 나오겠지만 172만 원대까진 뚫지 못할 것이고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린 아직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아니다. 왜? 자, 8월 7일자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의 비중만 다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더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 다시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철저하게 분할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린 143만 원대 부근 1차 비중 실어놨었고요. 그 다음 136만 원대 부근에서 2차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급할 게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의 핵심이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개인들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외국인 메이저 자금, 특히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 글로벌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야 된다고 눈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 창고 흐름에서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양 매수세가 보이면서 상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 오늘 잡아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우리 주임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힘이라고 댓글 한 글자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큰 숲을 파야 나무가 제대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날아온 매크로 지표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이 소비자 물가 3.4% 상승으로 금리 전망 못 바꿔라고 되어 있죠. 7월 CPI가 예상치를 부합했고 인플레 둔화는 2% 목표치랑 괴리가 있어서 오히려 금리나 기대감이 좀 꺾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이 기사를 딱 보고 아이고 뭐 동결이라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자, 이날을 못하면 또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사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진짜 짚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증시에선 반도체만 상승을 하고 빅테크는 줄 하락을 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이 불안하니까 확실하게 실적을 내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최전방산업 뭡니까? 이 반도체, 이 반도체로만 여러분들 불안하니까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크로가 흔들리고 고용이 악화된다. 물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움직임, 이런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메이저 자금들은 어설픈 이 성장주 다 던져버리고 SK하이닉스처럼 HBM 시장을 꽉 쥐고 있는 확실한 숫자가 찍히는 기업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 나왔던 매크로 환경은 오히려 우리 하이닉스에게는 철옹성을 쌓아주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 주봉상 보시면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20선 생명선을 방어해주는 양봉 캔들이 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5일선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 매크로가 불안하긴 하지만 하방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가 받쳐주면 그 다음 뭡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죠. 자,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아주 자극적이죠. 삼전 닉스, 지금이 극단적 저평가 구간, 내년 영업이익 1000조 육박. 자, 여러분들 영업이익 1000조입니다. 10조, 100조도 아니고 1000조예요. 자, 물론 이건 증권사 리포트의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추정치를 극대화한 편이지만 자, 시장이 지금 반도체 투톱의 가치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기사 안을 보시면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 매우 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곧 여러분들 지금 주가는 너무 싸서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주환원 정책도 걸려있고 HBM 독점적 지위에다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동맹까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프리미엄을 다 떼고 봐도 지금 자리는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날개를 더해주는 이 소식 하나 더 보죠. 기사 헤드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펩 증설 빠르게, 규제 풀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5조 투자 가속. 자,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건축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1대지 1허가 이 예외 조항을 뒀어요. 왜? 하이닉스 공장 빨리 지어서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다 쓸어 담으라고 국가가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인프라가 쫙 깔리는데 주가가 이 바닥에서 빌빌거릴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CXMT가 뒤에서 미친 듯이 추격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를 빠르게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속도를 우리 정부가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반도체 쪽을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호재성 기사들이 있으면 누가 더 발빠르게 움직입니까?
바로 이 외인들이죠. 자, 매매 동향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분들, 자,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3조 1천억 원가량 내다 팔았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지난 며칠 폭락장에서 덜덜 떨다가 오늘 지수가 살짝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니까 아, 다행이다. 이 본전이라도 좀 생기자 하고 물량을 집어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피 같은 물량 누가 다 주워 담았습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2조 4천억 원가량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대 자본. 외국계 메이저 창구들은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공포에 찔려서 던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를 가장 사랑한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우리 대장주로 얼마나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개인이 약 78만 주를 팔아주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65만 주, 기관이 15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완벽한 뭡니까? 쌍끌이 매수세죠. 자, 연기금 같은 경우도 7만 3천 주가량 들어왔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외국인들 이 매수세가 오늘 작정하고 들어오면서 방향을 틀어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쉼없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무려 47만 주가 넘게 순매수가 찍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펀드나 외국계 알고리즘이 철저한 밸류에이션 계산 끝에 SK하이닉스, 자, 지금 가격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겠다라고 설정해둔 프로그램이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수급은 이미 완벽하게 상방을 향해서 세팅이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 보시면 자, 시가부터 갭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입선 라인을 받쳐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돌파를 했으면 더 유의했겠지만 도지형 캔들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평간의 이격을 줄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테스트 충분히 끝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5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매번 좀 짚어드리지만 이 까만색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자, 일전에 이 추세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7월 31일 날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었고 지금은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위아래로 변동을 한번 주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148만 원 라인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172만 원대 라인이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한다. 자, 그때부터가 뭡니까?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V자 반등으로 곧바로 뭐 200만 원 여기 뚫고 200만 원 올라간다? 자, 그건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흘러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왜냐면 대차, 자, 이 숏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상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떻죠? 다시 이렇게 체결 수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차 잔고도 1,300만 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말씀드렸다시피 V자 반등은 힘든다는 거예요. 올라오려고 하면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공매를 치고 누를 가능성 충분히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왜 계속 좀 강조드리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서 매수해요? 어디서 매수해요?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추경 매수는 이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자, 히든 라인 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마찬가지로 이 그어드린 지지 저항 라인이 좀 보이시는데 자, 이 라인대가 과거 상승 파동 때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고 튕겨 올라갔던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인대가 바로 우리 메이저들의 평균 단가이자 절대 방어선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반등으로 어떤 게 나타났습니까? 60선 라인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우리 하이닉스 주가는 이 173만 원대까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리테스트를 거치면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흔들릴 거지만 이 흔들릴 때 멘탈 나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가가 173만 원 갔다가 다시 148만 원, 뭐 155만 원대까지 밀리면 아, 쌍목 맞고 죽는구나. 주가 역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자, 이건 하락을 위한 밀림이 아니라 뭡니까? 200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고역의 에너지를 모으듯이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항공 모함이 방향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 매물대라는 이 파도를 부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 단기적인 변동성과 횡보 장세 속에서 이리저리 여러분 털리는 건 세력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한 구독자님들은 이 박스권 움직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주가가 173만 원, 이 부근 상단에 닿을 땐 여러분들 비중을 살짝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하단 지지선 라인 이 부근까지 내려오면 그 현금으로 물량을 더 채워가는 늘려가는 철저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주식수를 폭발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다 모으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외인가 기관에 미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173만 원대 저항을 하루아침에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 분명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이 구간대에서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외롭고 두려운 순간이 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변동성이 좀 심한 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죠. 내가 산 고점이 영원히 안 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반토막 나면 내 노후 자금은 어쩌지? 이런 걱정들. 저도 과거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의 공포에 눈이 멀어서 팩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들 거짓말 하나요? 기계가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계 메이저 자본이 쌍끌이로 쓸어 담고 있으면서 국가가 나서서까지 반도체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차트마저 완벽한 에너지 응축 시나리오를 그려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조만간 다가올 173만 원 저항대 돌파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 자금들을 보면서 이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외국계 메이저 이 자금들을 추종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핵심 분석을 좀 드릴 거고요. 뒤에 또 영상에서 중요한 기사 내용도 좀 짚어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우리 SKNX 힘내라는 의미에서 힘이라고 이렇게 댓글 한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들의 하방 압력을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왜 세력 자금이라고 부르는지 이전 상승 파동 구간, 이 구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상승 사이클에서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했던 지점이 언제였습니까? 입선 부근에서 시가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돌려주고 저점을 높여갔었던 날짜, 그날이 언제입니까? 6월 12일이죠. 그래서 6월 12일 날 이 날짜에 어떤 창구에서 매수를 진행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창구에서 매수를 진행했죠.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창구에서 약 11만 주씩 사이좋게 나눠서 매수를 하면서 유의미한 이 상승 흐름을, 상승 변곡점을 발생시켰다라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낸 이후에 하락 변곡점은 언제 발생하죠? 자, 이 캔들이죠. 마이너스 13%의 음봉 캔들. 자, 그래서 6월 23일 날 어떤 창구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저런 하락 변곡점을 발생시킨 건지, 도대체 누가 매도를 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3일 날 흐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이 두 개의 창구 보이실 겁니다. 약 13만 주 그리고 10만 7천 주 매도를 진행했죠. 앞에서 짚어드렸었던 6월 12일 창구에서는 뭐였을까? 매수를 진행했던 이 두 창구에서 매도세로 전향이 되면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발생시켰다. 즉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이 세력들이 얻은 창구에 있을 확률이 높다.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창구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세력 자금을 추종하고 이 히든 라인을 통해서 방금 짚어드렸었던 세력들이 매수했던 자리 6월 12일, 세력들이 매도했었던 자리 6월 23일, 이 자리들처럼 돌파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돌파 이후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알맞은 비중 조절이나 이러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야 손실을 줄이고 여러분들 손익비를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 시장 상황, 자, 이거 본업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장중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민들께는 장중 대응을 실시간 문자로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자, 상단에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00832-6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로 한익구독이라고 이렇게 네 글자 문자로 남겨두세요. 문자로 남겨두시면 따로 번호 저장해 놓고 오늘 이후부터 시황 상황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 차트 상황,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실시간 문자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뭐 도움을 드린다고 해서 따로 돈을 강요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 구독 버튼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구독했다라고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제가 매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전달드리는 문자를 받으시고 나서 1분이라도 빠르게 비중 조절, 이 타점을 잡아 가셔야 합니다. 왜?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이라 조금만 지체해도 상황들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변동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 뒤늦게 대응하시지 말고요. 전달받으시는 문자를 보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 문자 대응을 강조드리냐면 7월 3일자 영상인데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자, 그러니까 이 늘어난 대차 잔고라는 무기를 활용을 해서 환율이 출렁거리는 타이밍이나 매크로 이슈가 터지는 순간에 주가를 순간적으로 훅 이렇게 밀어버리는 공포 구간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훅 밀어버리는 이 출렁거리는 이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지금부터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다른 유튜브나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 더 올라간다. 우리 주가 60선 라인 이거 지지하고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던데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은 보시지도 않고 욕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죠? 뭐 정말 훅 밀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깊은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7월 23일자 영상이죠. 이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대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얼어붙게 만들면서 그로 인해서 뭐 지수 자체가 하루 이틀 정도 크게 출렁이거나 단기적인 음봉 눌림목을 형성할 수는 있죠. 그건 눌림목이 나올 위치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튜브나 뭐 주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손 놓고 홀딩을 하셨다가 피해보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우리 SKX 이 자리는 이때랑은 다르게 상승 자리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상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구독자라고 문자를 보내놓으신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보내드리는 문자를 보시고 기계적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수 타점도 나오면 매수 타점도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이 분석으로 들어가면 좀 재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고 시청 시간도 좀 늘어나면서 구독자분들까지 지난 28일보다 125%나 많아졌다는 게 분석으로 좀 나오죠. 채널 처음 개설했을 땐 조회수도 정말 안 나오고 구독자도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와,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 싶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채널이 이렇게나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4월 10일 날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던 대안전선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이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타점을 잡았었는지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히든라인 차트에서 과거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에 60선 골든크로스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타고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 나오죠. 자, 근데 4월 10일 이 골든크로스가요,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 자금들이 추가로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크로스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4월 10일 날 JP모건 서울 이 세력성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도 매집을 했지만 또 한 번 골든크로스 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턴 1차 방어 라인이 20선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죠. 자, 근데 주가가 정말 계속 좀 올라가 주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라는 걸 놓치지 않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 라인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음봉, 데드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5월 13일 JP모건 서울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데드크로스 발생시킬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14일엔 더 많은 물량을 뱉어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이죠. 자, 그러면 진짜 조정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과하게 벌어졌을 때,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깊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에서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된 뒤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때를 맞춰가지고 세력성 자금이 추가로 또 들어온다면 우리는 재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차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주식시장에서 알다시피 100%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19만이라는 구독자분들이 높은 확률이라는 걸 대변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NSC 투자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가는 이 포인트에선 우리가 여러분들 비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포인트에선 매수 포인트를 보고 비중을 보다 확실하게 실어가야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키는 자리에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진행하면서 빠져나와야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우리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SK하이닉스 현재 포인트에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매도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조절을 여기서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골든 크로스가 유의미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선 라인을 지지하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172만 원대 라인에선 일단 비중을 약간 덜어놓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 비중을 또 실어가는 그러한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라는 이 포인트에서 뭡니까? 우리가 매수 자리를 잡아 가셔야 되겠죠. 왜? 그래야 이런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가자. 자, 그러면 우리 SK하이닉스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드리고 나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상 제가 짚어드린 대로 20선 생명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양복 캔들 띄워주면서 5일선을 방어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상방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려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50포인트 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격도 자체도 지금 밑에 완벽하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올려줄 가능성 충분히 있는 자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봉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8월 달 캔들 상황에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11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들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봉 캔들로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5일선을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강성 주임들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강성 주임들께 제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상승 나올 이 종목 한 가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임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 주간입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